자, 이따가 또 뭐 주제가 섞이는 이유는 팟캐스트의 그 편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검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검찰에 요즘에 가장 열일하는 것이 저는 조중동이 아니고 JTBC와 MBC더만요.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분들은 상당히 중립적 위치에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어제 JTBC 단독이죠. 윤석열 장모의 무혐의 근거가 된 그것이 바로 각서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 근데 그 병원에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불법 수령을 해서 썼어. 네. 근데 거기에 공동 운영자 중에 한 명이 최은순 씨였어. 장모였단 말이야. 네. 근데 다 기소되고 법에 처벌을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처벌을 안 받았어. 그것도 검찰 조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그러셨어요? 하고 장모만 아예 처벌을 안 받았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그 처벌을 하지 않은 그 결정적 근거가 각서가 하나 있는데 이 그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이익만 가져가고 책임은 없다. 그거를 공동 운영 대표했던 사람의 각서를 받았다는 게 그 장모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각서가 있으니까 나는 무죄야. 그래서 검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 장모님 비키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민사 사건도 그렇고 형사 사건에서 각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서는 그냥 일방의 주장이잖아요. 계약서는 쌍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문서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각서라는 건 일방적인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누군가한테 하는 약속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허공에 대고 그냥 뿌리는 말이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가 힘든데 그걸 검사가 오 장모님 훌륭한 증거 갖고 계시네요 비키세요 했다는 건 진짜 이게 웃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봐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 요양병원이 이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했어. 근데 이 장모 최모 씨가 병원을 공동 운영할 때도 그러니까 공동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도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이 넘어. 근데 장모에 대해서만큼은 검찰로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전화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에 아예 조사까지 안 한 거죠. 예. 뭔가 있잖아. 이상하죠. 이건 기소 자체도 안 했어요 검찰에서. 다른 사람들은 동업자들 전부 다 이제 구속 유죄 판결 나오고 구속까지 됐는데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의료법도 위반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여러 가지 형사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면제각서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책임면제각서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최은순이라는 윤 총장의 장모는 이 요양원을 경영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민사상 형사상에서 형사상 지금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폭행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의사 불벌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각서 한 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검사의 법적 판단 능력 수준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경영에 이 문제는 각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심지어 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증 얘기하는데 공증이 절대적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승은의료재단이라고 그 요양병원의 의료재단의 이름이에요. 공동 이사장이었던 사람 그 구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장모랑 그런 각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 그 야수님 말이 맞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각서를 써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로 장모가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각서를 보고 이 각서 믿어 하고 아예 조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의 그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자기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주가 조작 내가 한 거 너 몰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그 조그만 그 요양병원 그 경영에 콕방귀 하나 안 넣었다고? 그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것이 아니야. 그 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모 씨가 예, 예. 야,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하면서 필적을 보여줘요. 내 글씨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는 아예 봐주 작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 예를 들면 윤석열의 장모가 나 이런 공동 각서 있어라고 제출을 해서 전화로 그러시죠? 하고 끊었다면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 말이 더 믿어지는 게 그런 공동 각서를 책임 면제 각서를 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예. 그리고 그 필적 자기 필적이 아니라는 건데 뭐 이거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게 한 게 아니라면 이 장모 최모 씨는 그 위조의 달인 이런 거 아니세요? 만약 제가 검사라면 이게 좀 시점 되게 이상한데요. 이게 수사가 들어간 게 2015년인데 이 각서를 작성한 게 14년이에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각서는 왜 작성을 했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이건 뭔가 있다. 검사 네. 내가 검사라면 당연히 왜 1년에 갭이 나지? 시간차가 왜 나지?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을 안 했다. 이건 뭐 암기로 합격한 애들의 수준이죠. 네. 네, 왜냐하면 15년 당시에 이미 그분이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왜냐면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포토샵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지금 네. 법정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자기도 또 거기서 또 글씨를 또 비슷하게 따라서 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수사나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참 정말 이 범죄 집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최용순 씨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각서를 그 구모 공동대표가 작성하고 같이 써서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각서도 증거 능력이 없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공증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을 때 그렇지. 그 어떤 약속의 상대방이 있을 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데 지 혼자 각서 쓰고 지 혼자 도장 찍고 지 혼자 공증받은 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내가 그냥 사무실에 둔 도장을 찍은 거다 그 각서가 라는 말이 엄청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공증도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도장을 가지고 각서에 찍었으면 이걸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난 주장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은 늘 사무실에 두고 다닌다. 네. 누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필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상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MBC 단독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술접대 진술받은 검사를 돌연 전보시켰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오더만요. 그런데 여기 이제 A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술접대 받은 검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주경제 단독 중에 하나인데 김태현 기자가 요즘 열일하고 있죠. 그 팔뚝이 보통 사람의 허벅지만한 그 5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승진하려면 중앙지검 가고 돈 벌려면 남부지검 가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그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곳이고 뭐 주가 조작이나 뭐 폰지 사기나 다단계 사기나 이런 범죄들을 주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직 검사, 그러니까 정관 그 검사들이 어떤 사건에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대부분 사건이 덮인다. 그래서 지금 라임 옵티머스가 터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청정국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왜 대한민국처럼 그 국가 경제 규모,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유통되는 나라에서 왜 유독 다른 나라에서는 뭐 주가 조작이나 뭐 금융사기나 이런 뭐 대형 범죄들이 계속 나오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사건이 없을까? 굉장히 이상했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 뭐 여의도 조승사자가 온다 이런 보도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사모펀드 관련해서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폰서 검사라고 유명한 김용준 전 부장검사 당시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 룸사롱에서 향응 접대받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거기서 계속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극단적 선택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가 유서에 그런 그 대목이 있죠. 수시로 룸사롱에 불려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 룸사롱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룸사롱인 거죠. 한 상에 뭐 1,000만 원씩 한다는. 예. 그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들을 유지했던 거예요.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네네. 그래서 그 향응 접대 받고 아니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검사분들 듣고 계시면 1번 검사가 되면 머릿속에 착실한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되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접대받고 룸사롱 같은 데 가면 당연히 뭐 여성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그런 접대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남부지검 가면은 횡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 문화가 그런 거야. 예. 지금 이 사건의 윤석열 그 한동훈 지난번에 나왔던 그 사람들 이렇게 가지치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수사님이랑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왜요?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었다. 제2사회화가 됐다. 왜냐하면 누군지는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 가지치기에 있는 이 윤석열과 함께 이 공작을 벌였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게 친한 친구예요. 정말로 착한 애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름이 자꾸 나오길래 들어가서 뭐 심지어 학교에서 저랑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은 지난번에 그 양승태 예. 대법원장 사건 그 사건에 같이 있었던 또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저기 들어가서 왜 저렇게 될까라는 의문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 문제 저는요. 이 금융업계 쪽에서는요. 어떤 기자가 대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금융업계 쪽에서는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로 원래부터 라임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지냐 라임이 언제 터지냐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권을 어렵게 하는. 네. 윤석열이 자기 살기 위해서 정권을 공격하는 마지막 카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라임이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실패로 끝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 합수단의 폐지라는 게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폐지시켰다라는 여론을 막 뿌린 거죠. 네.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번에 김봉현이 등장하면서 여긴 여권 인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불거품이 돼버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을 어찌 알고. 왜냐하면 그때는 드러나기 전이니까 어찌 알고 재판장에 가서 나는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봉현의 2차 진술서에 보면은 잘했어 하면서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뭔가 합작한 듯한 공작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여권이 엄청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보였어. 네. 근데 김봉현이 돌연 마음을 바꿔 먹으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김봉현이 그렇게 나올 줄 자기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그 진술서 우리 언론에 보여줬던 그 진술서에 따르면 그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한 수사팀과 한 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잊혀졌던 기억까지 다시 끄집어내면서 뭐 하나라도 더 증거가 되거나 또 어떤 혐의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박박 긁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김봉현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꿀 거라고는 검찰도 생각을 못 했겠죠. 강기정 수석의 추정에 의하면 자신이 제일 친했던 친구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파견 나왔던 그 행정관이 네. 4년을 선고받으면서 멘붕에 빠지고 안 되겠다.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쪽으로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보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돈 벌려면 남부지검으로 가라고. 돈 번다는 뜻은 뇌물 받는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뭐 현직 검사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룸사롱 데리고 가서 1,000만 원어치 술을 먹여. 그걸로 끝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에 관련된 추론도 많이 하죠. 그 견적을 보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지속적으로 뭐 추론도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내 말은 룸사롱에서 술 먹인 건 그거 포함된 이야기고 예.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럼 그걸로. 그렇지. 다른 식으로 챙겨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스폰서 검사 그 사람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받은 혐의예요. 5천만 원 받은 혐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정경심 교수 관련된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펀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배후에 정관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정관 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그 전주는 다른 회사의 대표다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검찰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 수사를 하는 건 승진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김태현 기자가 한 이야기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1,000만 원어치 그 안에서 성매매를 했든 뭘 했든 그날 당일 놀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뭐 귤박스가 가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채용을 해준다라거나 회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관리가 그렇죠. 들어갔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네. 자, 이따가 검찰 얘기는 또 할 게 있어요.